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해안 해양 바이오 특화 산업의 중심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소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충남이 존재하고 내일의 더 나은 충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천군은 최근 수년 사이 해양 특화 산업과 관광산업, 기관 유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 확보라는 성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서천이 대한민국 서해안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의 서천 유치는 단순한 기관 하나의 이전이 아니라 충남의 서해안, 특히 서천을 중심으로 한 해양과학, 바이오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의 집적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는 서천 군민들의 오랜 염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와 열정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천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과들이 더 큰 비전과 방향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흔히 구슬이 소머리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곱씹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값지고 반짝이는 구슬이 많다 한들 하나의 줄에 끼워져 목걸이로 완성되지 않으면 그 가치는 확연히 줄어들고 맙니다.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서천군에서 장기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들이 서천군의 해양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사업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추진될 텐데 사업 부서가 서로 다르고 사업 시점이 달라 제각각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 확보 예산을 두고 각 부서별로 또는 서천군 따로 개별적인 성과나 목표 달성에만 관심을 두고 타 사업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나 협업 없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일로 현상이 발생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서 이기주의나 사일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모 있는 사업이나 기관의 유치가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시골 마을의 재구조화나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천군에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천에 정착하고 서천을 제2의 고향으로 삼도록 만드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입니다. 만약 기관 종사자들이 단지 업무 시간에만 머물다 퇴근 후에는 군산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면 지역 경제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실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천군의 인구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달 서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특히 마을과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줘야 할 청년 인구도 2020년 대비 19.4%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비단 서천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 도정 성과에 묻힌 도내 지역 소멸 유기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며 시골 마을의 재구조화나 기초인프라 구축, 특히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 새로운 기관 신설 시 직원들의 체류, 편의 지원 등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천군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잇는 서해안 거점 지역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갖추었고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 공주 간 고속도로를 통해 여러 도로가 연결되며 장항선이 통과하는 등
육상 교통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 산업과 관광의 중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완공 이후 서천에 KTX가 정차하지 않는다면 서해안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대장정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역마다 KTX가 정차한다면 고속열차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도 있지만 중요 시간대 일부 열차라도 서천 정차를 반영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현재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KTX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서해선 ITX 마음열차 환승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개통한 ITX 마음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 서화선까지 운행되며 서해선 전철 사업의 핵심 축으로 기대를 모았고 실제로 하루 4회 정기 운행되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지역민들의 기대 또한 높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홍성역 이남, 즉 보령과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서해선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영상에서 표로 제시된 내용을 함께 보시면 장항역에서 출발한 열차의 홍성역 도착이 6시 55분, 서해선의 홍성역 출발이 6시 50분으로 환승이 불가하고 그 다음 10시 23분 홍성역에 도착하지만 ITX 마음은 10시 24분 출발로 또한 환승이 불가합니다. 다음 기차가 14시 27분에 홍성역에 도착하지만 ITX 마음은 14시 8분 출발로 환승 또한 불가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승이 가능한 시간대는 마지막 기차인데 홍성역 도착 시간이 17시 30분이고 서해선 출발 시간이 17시 42분으로 12분의 여유가 생겨 일반인들이 환승이 가능한 시간대 단 하나입니다. 다만 특히 여기서도 12분이라는 촉박한 시간 탓에 환승 시에 굉장히 서둘러야 하고 걷기가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우 그리고 큰 짐을 갖고 있는 승객들은 절대 넉넉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장항역에서 용산역까지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건 매우 긴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보령이나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는 서해선 개통 소식이 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장항선과 서해서 간 연계 교통 개선을 위한 환승 시간 조정을 코레일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시작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보령 서천 지역을 위한 홍성역 셔틀버스 운행 등 가능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는 서민들에게는 곧 삶의 질입니다. 대중교통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지금 당장 ITX 열차가 보령이나 서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환승의 기회는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예산 현황 관련 자료입니다. 충남교육청의 세입 예산은 95% 이상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충남교육이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그만큼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기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는 중에 최근 몇 년간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고통교부금과 법정 전입금 등이 감소하면서 일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올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거부로 인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민들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며 안심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국비 지원 연장 거부로 인해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이 어려운 예산 운용 상황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거 지사님께서 충남도의 교육 경비 중 일부 사업의 감액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 기금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것을 언급했고 교육감께서는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액은 814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3년 내 최고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이전 수익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곧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 기금 부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도교육청의 자체 수입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체 수입 예산액은 257억 원으로 몇 가지 필요한 교육사업 정도는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자체 수입 감소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행위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을 마치 기업의 손익처럼 접근하려는 최근의 흐름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 내 미활용 폐교가 25개 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방치되며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미활용 폐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새로운 가치를 재창출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폐교를 매각하는 것과 교육청이 소유한 채로 개인과 지자체 대부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폐교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항상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 또 매각 공고를 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적극적인 어필을 위해서 미활용 폐교들을 영상등으로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 노출시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SNS 등에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태흠 지사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삭발한 모습을 보고 주민들은 어찌된 일이냐고 묻곤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삭발했다면 다수가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마침내 지난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김태흠 지사께서는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헌재 이 파면 선고가 있은 후 5일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입장 표명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220만 도민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천군 등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군은 서해안의 해양자원, 풍부한 관광지를 보유하여 해양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지로 되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역구인 서천군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민선 8기 들어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온 결과 말씀해 주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천군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균형 발전이 민선 8기 저의 큰 아젠다 중 하나이며 다양한 국가사업 유치와 도와 시군의 자체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종합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더불어 온 오프라인 회의 등 부서 간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부서 이기주의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군간 재구조화 및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농촌 군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각 시군에서 10년 단위 농촌 군간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혐오시설 정비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10개 시군 11개 지구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울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150개 지구 6,46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경우 농촌 중심지 활성화 한 곳 180억, 기초생활 거점 3개 지구에 117억 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4개 지구에 76억 원, 총 37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 감소 지역의 청년들의 유익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 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지사에 취임한 22년에 최초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개 전략 47개 세부 사업 총 3조 4,836억 원을 투자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세부 과제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여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과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착 지원 관련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추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농업 농촌의 구조 개혁 및 스마트팜 조성으로 청년동의 농촌 유입을 유인하면서 배배래 개발과 탄소 중립 등 산업 구조 개편은 청년들에게 100년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들과 기관 이주 직원들을 위해 풀케어 정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중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실행 계획과 정책들이 집행되어야 하기에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리브투게더 등 공공주택 보급,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등 각종 세부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천군의 경우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활인프라가 좋은 군산에서 출퇴근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얼마 전에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의 원장과 관장들이 저를 방문했을 때, 앞으로 주거단지 개발 등 서천군과 협의해서 생활 여건 개선하고 또 교육 등 다양한 그런 정주 환경을 같이 만들자는 얘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천군과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과 충남도로 이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정착하여 살고 싶은 충청남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정리해서 저한테 이 답변 자료를 정리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그 농업농촌 문제는 서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각 지방이 안고 있는 그런 아주 이 현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가가 농업농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이 농업농촌의 인구 소멸 문제라든가 또 농업농촌의 그런 이 고령화 문제라든가 또 농업농촌의 이 소득 문제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중장기 계획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로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 이후 KTX 정차에 대해서 부르셨는데 2027년까지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북 익산시까지 KTX 이음 열차가 운행될 계획이며 국토부의 장항산 사업계획상 서천 지역은 서천역과 장항역 두 곳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이 서해선이 사실은 개통이 됐지만은 서화성에서 끝나서 이 초지역까지 4km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초지역까지 4km를 이동을 하고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 개통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가 그 이 화성 평택간 이 서해선하고 경부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2029년도인가 2030년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은 사실은 이 홍성 밑에 보령이나 이 서천에서는 사실은 장항선도 이제 앞으로 이 복선화가 돼서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서해선으로 가는 기차도 홍성까지 올 필요가 없이 사실은 장항이나 이 서천에서도 그다음 보령에서도 이 활용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장항에서 기차가 10대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으로 간다면은 그 10대 중에서는 5대, 4개, 6대 같은 경우는 기존 이 장항선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일부는 또 이 평택까지 가서 화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 서해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익산에서부터 그냥 이 서해선으로 가서 김포를 지나가지고 이 대구까지 가는 그런 선이 있고 이런 선으로 앞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환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불편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항선에서 서해선으로 환승할 때는 상행 열차 4대 중 2대만 환승이 가능하고 나머지 2대는 환승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년 동안의 이런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코레일과 좀 협의해서 또 이용 승객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같은 거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용 승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하고 또 이용 승객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펴서 고려를 해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되면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기 전에 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 계엄 참 탄핵 이 반대냐 단대를 해왔는데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혔다 얘기하는데 입장을 밝히고 안 밝히고는 제 자유입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계엄을 반대한 이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 환경 여건이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계엄의 그런 환경 여건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엄을 반대를 했고요. 탄핵을 왜 반대를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이 부분이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절차적인 그런 정당성적인 측면에서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왜 절차적인 정당성이 이 훼손이 됐냐면 첫째는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탄핵 사유를 내란죄를 적용을 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재에서는 내란죄 부분을 제외를 하고 이 판결을 하는 심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내란죄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가면은 이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저는 이거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앞장서고 그다음에 또 공수처가 앞장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반대를 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그런 네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밝힐 이유는 없지만은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밝히라고 해서 제가 밝힌다면 헌재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승복을 해야 되죠. 법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 양심에나 아니면은 제 마음적인 그런 부분은 저는 이 헌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그다음에 제 생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겸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교육청의 교육재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또 너무 빠르게 축소되는 그 기금 문제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전익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또 이전 수익 감수 등 예산 운영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뭔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정부의 제의 요구에 따라서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그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교육청으로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함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여기에 한 37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바람에 실제로 이게 국영수나 학생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돈이 주는 겁니다. 아까 이현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늘봄 이런 데에도 돈이 주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등에 하나 있어서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가가 재정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아시는 대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학생들이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교육청의 세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서 이전 수입이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재정구조의 태생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수 호조일 때는 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024년도에는 반대로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해서 교부금이 약 9천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교부금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가 교부금 등으로 적립해두었던 1조 원가량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활용해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세출 구조를 조정을 했습니다. 또 불효불급한 시설 사업,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좀 낮은 사업들은 시기를 선후를 조정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당분간 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하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 불급한 시설 사업은 축소하고 학생 교육 활동 등 사람을 키우는 사업, 또 교직원의 역량 강화 등 사람을 키우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부족에 대한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정부의 세수 호조로 갑자기 늘어난 교부금을 기금에 적립해 두었기에 2년 연속 세수 결손에도 당면한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준 기금도 814억 원만 남았습니다.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교육재정 여건상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전 수입이 3년 전처럼 크게 늘지 않는다면 국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작금의 현 상황에서 당분간 기금의 추가 조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교부금, 추가 교부, 세계잉여금 등 추가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처럼 교부금이 삭감되거나 자치단체 전입금이 미전입되어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개정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용재원을 우선 모색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수입 감소 이유와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체 수입은 교육부의 교부금 감소로 해서 자산 수입, 이자 수입, 특히 이자 수입은 감소를 하고 있고 자산 수입 또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한 수입의 경우는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한때는 즉 2021년도에는 구 정산중학교 매각을 포함한 142억 원의 자산 수입이 있었고 한때 즉 2022년도에는 평년 대비 2배 이상인 60억 원의 이자 수입을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경기 둔화로 인해서 자체 수입 또한 거두기 어려운 국면에 현재 들어서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미활용 재산들에 대해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63억 원의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매년 2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거두고 있고 이자 수입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활용 폐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활용 폐교는 말씀하신 대로 25개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중 지자체 매각 추진 중인 학교가 6개 학교, 그리고 공개 경쟁 입찰 방법으로 매각 추진하는 학교가 3개 교입니다. 따라서 이 9개 학교를 빼면 현재 보존 관리 중인 폐교 학교는 16개 학교입니다. 그중 16개 학교 중 부여 양화중 학교는 교육용 시설로 개인 대부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양 화성중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시 이전 사무실로 대부할 예정입니다. 미활용 폐교에 대한 활용 수요처를 확대 발굴하기 위해서 폐교재산 활용 의견 수렴을 충청남도 각 시군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대전시 각 자치구에도 이 홍보와 그리고 의견 수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주관하고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폐교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폐교의 최신 정보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폐교 재산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앞으로 관련 기관에 전부 한 4, 5년 전처럼 다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폐교재산 관리추진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폐교재산 활용 공모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매각과 대부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폐교 재산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매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어려운 경우 폐교 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용 시설 등 공공 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그리고 추진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미활용 폐교 재산을 보유해서 미활용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매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